안녕하세요. 옥타코 대표 이재형입니다. 그 많이 졸리시죠? 지금 시간대가 이게 지금 2시 반이라 한참 졸리실 때인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인증 분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시는 일에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보안 인증 쪽에서 이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물리 보안을 한 10년 했습니다. 비디오 서베일런스를 한 10년 하면서 주로 이제 글로벌 쪽 사업을 많이 했었고 모스코바 셰르메제보 공항이나 여러 이제 나라의 공항들 보안 설계를 좀 물리 보안하면서 했었고 사이버 보안 쪽의 보안 인증은 이제 들어온 지 6년 됐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옥타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는 인증 한 분야만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분야만 쭉 연구하고 개발하고 좀 더 좋은 제품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옥타코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라이프의 핵심인 인증, 미래의 생체 인증 시대를 여는 옥타코의 이지오스를 소개합니다. 이제 기업, 정부, 개인 모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지오스는 차세대 인증 표준인 파이도를 지원하여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도 지문, 얼굴 등을 사용, 1초 이내에 인증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생체 인증 솔루션입니다. 고객은 옥타코가 제공해드리는 API 또는 지문 보안키를 사용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MS365, 클라우드 서비스, ERP, CRM, VPN 등 모든 인증을 단 2주 안에 가장 안전한 생체 인증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지오스 설치 완료 후에는 회사 임직원, IT 관리자, 일반 고객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생체 인증을 사용하여 쉽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사용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에게 가장 편한 인증 수단을 등록합니다. 이지오스는 스마트폰 지문, 얼굴 인식, 모바일 OTP, 스마트폰 앱 인증, USB 지문 보안키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재설정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이 끝났다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나의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 옥타코가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옥타코는 이제 양자난수로다가 저희 파이도라는 차세대 인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양자난수를 활용해서 키를 생성해서 그걸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증하는 것도 세계 최초로 저희가 SK텔레콤하고 저희하고 스위스의 IDQ라고 양자암호 리딩 기업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출시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증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정의할 때는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보통 세 개로 정의를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 페더레이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제가 이재영인데 제 주민번호가 빵빵빵빵빵이다 라고 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은 내가 등록을 한 사람인데 내가 사용하는 사람하고 맞다라는 것까지만 인증하는 게 어센티케이션이고, 페더레이션은 이제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연동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센티케이션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확인이라고 해서 신평사랑 통신사들을 통해서 대부분 서비스가 이루어지니까 아마 이제 어떤 서비스를 쓰시더라도 다 통신사에서 뭐 메시지 받아라 해서 본인 확인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국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해외는 솔직히 이제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해외는 우리는 하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를 믿지 않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생체 인식, GPS, IP 어드레스, 뭐 맥 어드레스, 패턴 뭐 여러 가지를 그 분석을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개념에서 모든 걸 확인하고 이상 있을 때 걸러낸다. 이런 식으로 그 인증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발전을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특성상 공인인증서도 써왔고 본인 확인도 해왔기 때문에 약간 기술 발전이 다르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저희 뭐 MS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뭐 저희 뭐 아이아스, 파스, 사스 전부 다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쓰던 인증만 갖고서는 그런데 다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 5가지 꼭지인데요. 일단은 MFA 다중 인증이 확실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MFA가 거의 속도가 엄청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 시범적으로 도입하던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제 MFA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스워드가 1등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클라우드도 써야 되고 온프레미스도 지금 쓰고 있고 또 이게 하이브리드도 쓰게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으로다가 이걸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솔루션을 믿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다 안 믿는데 안 믿는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하겠다는 이제 방식으로 제로 트러스트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체 인식이 도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생체 인식이 그 전에는 솔직히 거의 물리보안에서 저희 출입할 때 우리 도어락이나 아니면 회사 들어갈 때 그렇게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인증 방법으로 들어가면서 생체 인식 시장이 엄청 커졌고 그렇게 인증을 하다 보니까 인증의 이 개념이 패스워드는 이게 지식 기반이라 그래서 저희가 내가 1, 2, 3, 4인데 서비스 회사 너 1, 2, 3, 4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인증할 때 맞춰봐. 이런 건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1, 2, 3, 4를 마누라가 알아도 들어가고 해커가 알아도 들어가고 누구나 지식 기반은 알면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내부자든 외부자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나온 인증 방식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면 스마트폰의 기계도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그 사람도 확인해서 동시에 그 사람과 기계를 동시에 확인하자. 이게 이제 영어로다가는 이제 something you have plus something you are 이래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면 인증이 훨씬 강화된다라는 인증 방법이 이제 그 파이도라는 인증이 있는데 이 방법이 점점 강화되면서 생체 인식 도입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생체 인식도 뭐 애플 페이스 아이디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지금은 이제 패턴까지도 핸드폰을 들고 그 쓰는 방법에 대한 패턴까지도 학습을 해서 하는 생체 인식 그런 이제 행동 생체 인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방법들까지도 이제 다 동원돼서 인증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속도가 나는 게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컴퓨팅 환경에 이 키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OS나 안드로이드, 뭐 iOS, 맥,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일단 패스워드 리스트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PC에 요새 노트북 사시면 다 지문 달려 있어가지고 그 윈도우 헬로우라고 하는 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생체 인식 플랫폼인데 이제 그래서 패스워드 이제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지문으로 그냥 PC도 로그인 하라. 그러고 이제 맥도 그렇고 이제 핸드폰에서도 다 이미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이 MS, 애플, 구글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미 패스워드리스를 넘어갔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패스워드를 이제 아예 안 쓴다는 게 대부분 회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워드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보안 인증해서 패스워드가 제일 많이 쓰는데 그 패스워드는 이제 취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 2, 3, 4 공유하는 구조를 갖고 또 한 곳에 저장되니까 그 서비스가 성공해가지고 구독자가 1,000만 명 1억이면은 그 서버가 털리면은 1,000만 명 이렇게 털려버린 그 피해도 굉장히 큰데 그 패스워드 리스트로 이제는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큰 꼭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가트너에서 올 3월달에 이제 인사이트 이노베이션 오브 어센티케이션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향후 이제 4년 동안에 이 파이도 기반의 차세대 파이도 기반의 인증이 지금보다 한 5배가 늘 것이다라고 예상한 게 큰 꼭지 5개입니다. 그 첫 번째 MFA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5월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이버 보안 강화의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했는데 이게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 하도 심하니까 정상회담을 할 때 전 솔직히 처음 봤는데요. 대통령이 그 미국 정부 연방기관 리스트 100개를 그 푸틴 대통령한테 주면서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딴 거 해팅해도 이거 건드리면 전쟁이다 진짜. 이 정도로 얼만큼 많이 이게 들어왔으면 정말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미국 차원에서는 앞으로 중국도 그렇고 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MFA입니다. 모든 연방기관, 연방정부, 연방기관에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주정부들 모두 MFA를 써라 앞으로.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그다음에 OTP 인증 다 걷어내라. 그래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 레거시까지도 이번 명령에서는 기존 레거시까지도 안 바꾸는 업체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의무로 아예 이번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명령이 5월 12일 날 나왔고 180일 6개월 안에 모든 기관들은 MFA 적용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게 명령의 주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의 인증으로 다 바꿔라. 어떤 하나를 믿지 말고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확률로다가 그 확률 기반의 어떤 보안 시스템을 체계화해라. 그 다음에 이 침투됐을 때 또는 늘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만들어라 하는 게 요번 이 행정명령 큰 틀 세 가지고요. 그냥 제 의견으로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명령을 발동하면 그 미국의 이제 리스트에서 요거에 관련된 뭐 생체 인증이든 아니면은 이 MFA에 관련된 지금도 이미 있지만 좀 더 아마 표준을 다듬어서 만드실 테고 그렇게 만들면은 이제 뭐 ISO나 ITUT나 뭐 다양한 기관에서 또 그거를 연동해서 또 표준을 만드실 테고 그게 또 이제 한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그거를 보고 같이 이제 그 플러스하는 의견이 있으면 추가하고 해서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게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아마 이제 MFA 인증이 점점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그 따끈따끈한 그걸 드리려고 10월달에 이 파이도 얼라이언스라고 차세대 글로벌 인증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S, 구글 다 들어와 있고 요 파이도 인증은 2019년 11월에 ITOT의 표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를 행동 보고서를 약간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요 보고서 한 10,000명 정도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 인도, 차이나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그 5가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일단은 역시 패스워드가 현재까지도 1등입니다. 예, 패스워드가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쓰이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생체인식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OTP가 2등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OTP 많이 쓰잖아요. 뭐 인증할 때마다 계속 OTP 번호 받아가지고 넣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생체인식이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OTP 쓰는 만큼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앱에서 뭐 뱅킹 하든 뭐 주문할 때든 지금 스마트폰 지문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얼굴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횟수만큼 전 세계적으로 생체 인증이 지금 인증 수단에서 2등으로 이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도 아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보고서 조사에 의하면 패스워드를 강화시키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바꾸려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 이유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패스워드가 이제 MIT에서 그 개발자들이 서로 누가 개발했는지 보려고 이제 구분하려고 만든 체계인데, 이게 그 쓰다가 보니까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이제 회사들이 뭔가 사용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갖다 쓴 거죠. 그냥 갖다 쓰고 그게 그냥 쭉 발전해서 다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이게 보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비밀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와 서비스가 비밀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군데에 너무 개인정보가 집중돼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 그 통계를 보면은 한 사람당 쓰는 온라인 서비스가 90개래요. 90개. 근데 저희도 뭐 쿠팡 나오면 쿠팡 쓰고 배민 나오면 배민 쓰고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아이디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하거나 저장하고 쓰는데 걔도 조금 위험하긴 한 게, 하나 뚫리면 이제 연달아서 다 뚫리기 때문에 이제 패스워드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패스워드를 강화시킨다고 이제 4자리에서 6자리, 지금은 뭐 10자리에 특수 문자 넣고 기호 넣고 대소 문자 구분하고, 그것도 기억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3달마다 바꾸래요. 그리고 또 한 달마다 바꾸래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모든 그 글로벌 리더들이 생각하는 건 패스워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패스워드 그냥 없애버려서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게 뭐 사이버 보안이 다 그렇지만 100만 개 중에 저희는 뭐 100만 개 다 방어해야 이기는 거지만, 공격자는 100만 개 중에 한 개만 찾아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워드는 아무리 해도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자들은 패스워드를 강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하는 대답은 아니 다 알겠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겠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논리도 맞고 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그럼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할 때 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게 지난 60일 동안에 그 패스워드를 이제 쓴 게 몇 퍼센트나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금융 분야,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뭐 금융 분야, 뭐 다양한 분야별로 저게 있는데, 이 통계의 대부분을 보면은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패스워드 좀 덜 쓰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또 생각보다 늦는 것 같은데 또 빠르더라고요. 일본도 패스워드 많이 안 쓰고 생체 인식 좀 많이 쓰고, 생체 인식이 지금 2등으로 치고 올라온 게 이제 한 32% 정도가, 사용자의 한 32% 정도가 그래도 생체 인식이 제일 안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인식이 이제 2번째로 많이 쓰이는 수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세대 인증, 이 파이도라고 하는데, 파이도 인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파이도 인증을 혹시 모르시는 분 한번 손 잠깐 들어줄 수 있으세요? 파이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럼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럼 파이도 얘기를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PKI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인증은 그 안전 영역에서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이든 PC 안전 영역이든 저희 그 독립적인 보안 키의 안전 영역이든 안전 영역에서 저장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PC, 보안 키 같은 거를 인증 장치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검증을 생체 인식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도 확인하고 기계도 동시에 확인하는 그런 인증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까 패스워드는 서버에 개인들의 정보를 저장했는데 이 파이도 방식은 자기 장치에만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문 매칭도 다 내 장치에서만 하고, 내 스마트폰, 내 PC, 내 지문 보안키에서만 하고, 사인값만 서버로 가서 서버에는 공개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등록 요청을 저 앱 서버가 이제 우리가 쓰는 뭐 어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웹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등록 요청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지문 터치해 주세요라고 뜨죠. 그럼 이제 떠서 내가 지문을 딱 등록하면, 등록할 때 이 공개키 암호화 키가 두 개가 딱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는 그 하드웨어 안전 영역에 있는 각자의 장치에 있는 TPM이나 T나 S 영역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 공개 키만 서버로 갑니다. 공개 키만 가는 건 아니고 그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어서 어떤 그 장치의 정보 여러 가지가 같이 가서 딱 서버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증 요청하면은 안전 영역에서 생체 인식 지문으로 열어야만 안에 있는 개인 키가 서명값을 줘서 서명을 해주고, 서명된 값이 서버로 가서 인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 이 파이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월드 와이드 웹 W3C랑 같이 웨버센 API를 만들어서 그 손쉽게 그냥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 시스템이 그룹웨어든 뭐 어떤 특수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이 이제 웹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W3C에서 배포한 웨버센 API 또는 이제 저희처럼 파이도 인증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한테 API를 받으면 홈페이지 그 창에서 그 지문 로그인이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이제 그 뒷단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보통 실무자분들 저희가 SI 그 붙여보는 거 많이 해보면 하루면 보통 다 하세요. 하루면 보통 다 하고, 나머지 하루는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바로 붙여서 생체 인식, 우리가 쓰는 생체 인식을 지문이나 그 모바일 지문 이런 걸로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요 인증 방법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뭐 스마트 오피스도 그렇고 우리 회사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이제 수립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 패스워드 없애고 이제 생체 인식으로 옮겨 타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스마트 오피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PC 로그인만 시킬 거냐, 아니면은 시스템 하나만 연동할 거냐, 아니면 우리 회사에 있는 10개 시스템 다 연동할 거냐,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인증 수단으로다가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패스워드 없이 바로 그냥 지문, 스마트폰 지문이든 PC 지문이든 아니면 독립적인 USB 보안키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쓸 거냐,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 남겨놓고 2차 인증으로 쓸 거냐, 또 1대1로 쓸 거냐, 1대 N으로 쓸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웹만 아니라 우리는 또 솔루션 쓰는 것 중에 앱으로 된 것도 있는데 에이전트 쓰는 것들도, 그럼 거기도 쓸 거냐 말 거냐. 인증 수단은 스마트폰 지문하게 할 거냐, 얼굴, 뭐 OTP, 핀, 보안키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범위를 먼저 정하고요. 범위를 정하면 이제 규격을 쭉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들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림이 잡혔으니까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도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지어스 저희 파이도 인증 페이지가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들도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웨버센 API를 받으셔서 내 시스템에다가 뭐 운영계 말고 개발계 쪽에다가 한번 딱 만들어서 한 하루 정도 돌려봐서 붙으면은 바로 붙습니다.
바로 붙고 여기도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페이지인데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 앱도 인증 지문 쓰실 수 있고요. 다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앱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바로 다 해보실 수 있고 1대 N으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들한테 생체인식 업체나 이제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 그 SDK API 요구하시면은 API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로 하는 방식이나 1대 N으로 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생체 인식이 답은 아니죠. 답은 아닌데 확실히 그 파이도라는 안전 영역 안에 그 저장되는 구조를 쓰면 장점은 이게 서버에서 저장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버 보안에 확실히 이제 신경이 들 갑니다. 이 생체 인식 정보가 있으면 한번 털리면 이게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좀 어려운 게 있는데 1대1 방식의 안전 영역 하는 저장 방식은 어차피 쓰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 면이 있고 다만 이제 폐쇄망이나 저희 뭐 망분리에서 안전히 우리는 뭐 따로 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대 N으로 써도 된다 할 때는 써도 되고 실제로 보안성은 어차피 뚫리지 않는 이상 검증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생체 인식을 쓰면서 확실히 장점은 제가 보는 거는 확실히 편리성은 늡니다. 이게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집어넣고 로그인 하는데 평균 시간이 딱 12초 걸리거든요. 12초. 생체 인식은 뭐 이미 많이 편하게 쓰시겠지만 터치하면 2, 3초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6배에서 정말 많게는 10배까지 빠른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0명이 직원 2,000명이 하루에 화장실 왔다 갔다 점심시간 나갔다 나왔다 미팅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10번 정도 로그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은 12초에 10번이면 한 명당 120초거든요. 근데 그 365일 계산한 다음에 2,000명씩 계산하면은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로그인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직 전체가. 근데 그걸 생체 인식으로 바꾸면 저희 데이터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 데이터 보니까 2,000명 직원이 쓸 때 1년에 18,250시간이 세이브 됐습니다. 그거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투자한 거 대비 확실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도 강화하시고 관리자들 부담도 덜고 쓰는 사람도 좀 편하게 그런 인증도 기회가 되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옥타코한테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옥타코 연락 주셔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거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꺼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꼭 돈 안 받고서도 말씀 많이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늘 하여간 코로나 시국인데 늘 건강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던 옥타코 이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